이 문장만 들어도 왠지 남 얘기 같지 않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요즘 주변에선 다들 인플레이션이다, 금리가 올랐다, 주식시장이 춤춘다 이런 말들이 넘쳐납니다.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5060대에겐 더없이 불안한 시그널이죠. 한창 일할 때야 아무리 힘들어도 나중에 다시 벌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그 말조차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라는 것,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퇴직금 투자로 한 방의 인생 역전. 같은 자극적인 타이틀이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지만 그 속엔 늘 보이지 않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일단 퇴직금이란 건 내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한 큰 돈입니다. 실수 한 번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퇴직금으로 무슨 일을 해볼까 하는 마음 다들 있잖아요. 나도 혹시 대박 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자든 위험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이 옳든 결국 나의 책임이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끔 너무 쉽게 좋아 보이는 이야기에 끌려가곤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흔히 겪는 상황과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55세 택시기사 어시 이야기. 55세 택시기사, 퇴직금 전부 S&P 500 몰빵 후 10년 결국 빈주먹으로 은퇴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 어시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시는 젊어서부터 택시 운전을 해왔습니다. 55세가 될 때까지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드디어 퇴직금과 함께 은퇴의 순간이 찾아왔죠. 평생 큰 투자 한 번 못 해보고 오직 한 길로만 살아오다 보니 내 인생에도 한 번쯤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들려온 게 S&P 500 수익률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계속 우상향했다.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없다. 이런 말들 말이죠. 사실 S&P 500에 장기 투자를 했으면 손해가 아닌 시기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어시가 퇴직금 전부를 한꺼번에 그리고 고점일 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몇 달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시장이 급락이라도 하면 매일 시세표를 확인하며 가슴이 철렁였죠. 그러다 몇 번 큰 조정이 오면서 어시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해도 빼기가 아까웠고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약정된 상품이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들 했지만 은퇴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고 수익은커녕 원금이 자꾸 까이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가슴 졸이다가 한번 대폭락을 맞았을 때 어시는 망설임 끝에 마이너스인 상태로 환매해버렸습니다. 더 큰 손해가 나기 전에 그나마 좀이라도 건져야겠다라는 판단이었죠. 그렇게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이후로는 주식시장이 얼마나 다시 반등해도 더 이상 마음 놓고 들어갈 돈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시는 그 후 일거리를 찾아 헤맸지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우리도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하는 공감도 들고요. 어시는 투자 자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준비 없이 전 재산을 몰빵하고 시장의 사이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불리 뛰어든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2. 58세 편의점 점주 B씨 이야기. 두 번째 사례 B씨. 58세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분입니다. 퇴직금도 있지만 점포 매매로 받은 돈도 꽤 됐어요. 오랜 시간 몸으로 때우며 장사를 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내고 싶었죠. B씨는 자녀 교육비 문제로 목돈이 든 기억이 있어서 더더욱 큰 돈이 있을 때 제대로 굴려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요즘 부동산은 이미 오른 상태라 애매하고 주식은 단타 말고 ETF 같은 인덱스 펀드를 사두면 어떻냐라는 조언을 들은 겁니다. 과거 어씨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원금 손실이 두려워서 장기 투자 쪽을 고민했대요. 그래서 B씨는 어느 정도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절반은 현금성 자산 채권이나 예금 등에 두고 나머지 절반은 미국 ETF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니 밤잠을 설치더랍니다. 분산 투자하면 괜찮다더니 결국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에 시달린 거죠. 하지만 B씨가 다행이었던 건 퇴직금 전액을 한 번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일정 주기마다 나누어서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를 병행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떨어졌을 때도 오히려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계속 마음을 다잡으며 원칙을 지킨 거죠. 이렇게 꾸준히 몇 년을 버틴 끝에 B씨는 어느 정도 투자 결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물론 대박이라고 할 정도의 수익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원금 손실 없이 그럭저럭 플러스가 났어요. 은퇴 이후 생활비를 좀 더 확보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무리해서 큰 수익 내려다간 낭패 본다라는 게 B씨의 요즘 소신입니다. 3. 60세 작은 식당 운영 C씨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60세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오랜 손맛과 단골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들어 식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부담 커지면서 운영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애초에 식당을 물려줄 자녀도 없고 몸도 예전만 못하니 이제 좀 가게 정리하고 편히 쉬자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정리를 하고 난 후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씨는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너무 낮죠. 주식시장? 겁부터 났죠. 부동산? 목돈이 부족하고 관리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주변 지인이 부동산 펀드라는 걸 추천해줬습니다. 꽤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부동산 펀드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꾸준한 배당금이 나올 때도 있지만 경기나 금리 변화에 따라 가치가 꺾이기도 합니다. C씨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대출까지 끼면서 펀드를 샀다가 결국 운이 안 좋아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결국 은퇴해서 여유롭게 보낼 거라던 꿈은 물거품이 됐고 다시 소규모 식당 일을 또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문제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은퇴 이후 재기를 노리기엔 체력도 시간도 자금도 예전만 못했거든요. 은퇴 이후 우리의 자세. 세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느껴지시죠? 전 재산 몰빵 투자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 5060대라면 잃더라도 다시 벌면 되라는 식으로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분산 투자와 원칙 지키기 그래도 투자할 거면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적립식이든 여러 자산의 분산이든 한꺼번에 넣지 않는 게 중요해요. 투자 상품 이해하기 잘 모르는 투자처에 큰 돈을 쑤셔 넣었다가 낭패 보는 일이 흔합니다. 자산 규모가 크지 않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제 돈 쓸 일도 줄고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외의 지출 건강 문제, 자녀 결혼, 손주 교육 등이 갑작스럽게 생기기도 하죠. 이렇듯 은퇴 이후의 삶은 그동안의 예상과 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수입이 크게 줄고 몸은 예전만 못하고 이미 늦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면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그렇다면 대책이 뭘까요?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에도 월세 수입이나 배당금, 이자, 수익 등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심적인 안정이 커집니다. 1차적으로 안전 자산 비중을 키운다. 아무리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이 지켜지는 부분이 일정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분산 원칙과 타이밍 분산 시장이 박살이 나도 모든 돈이 한꺼번에 묶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자기만의 노동력 유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숨 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젊어서 열심히 벌어놓고 은퇴 후엔 그 돈을 잘 굴려야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굴리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세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고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씨 같은 몰빵 투자로 한순간에 무너진 사례도 있고 B씨처럼 차분히 분산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C씨처럼 무턱대고 말만 듣고 들어갔다가 실패하는 분도 있죠. 이 세 가지 이야기 중 어느 하나가 우리의 미래가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이세 케이스가 섞인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 재정 상태와 투자 성향,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판단하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혹여 뼈아픈 실패를 맛보더라도 그 전부를 잃진 않도록 여유 자금과 비상금, 그리고 현금 흐름 수단을 분산해 둬야겠죠. 은퇴 준비 혹은 은퇴 생활이라는 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40대든 50대든 심지어 30대라도 언젠가 맞닥뜨려야 할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 사례들을 통해 스스로의 은퇴 로드맵을 점검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 노후에 나는 어떤 삶을 원하지? 이런 질문을 조금만 일찍 혹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본다면 어시처럼 빈주먹으로 절망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부디 이야기가 또 이 세 가지 사례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지혜로운 은퇴 준비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